안녕하십니까. 아빠는 하나팬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투수 이야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사실 우리 한화이글스가 긴 역사 동안 굉장히 마운드가 헐거웠습니다. 게다가 외국인 선수도 굉장히 성적이 좋지 못해서 한화가 마운드가 굉장히 약한 팀이었는데 전국 단위 드래프트로 변경되고 나면 우리 한화의 마운드가 조금씩 뎁스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거의 고교 최상위급 선수들을 연속해서 몇 년간 선발을 했는데요. 김서현, 황준서, 그리고 정우 선수가 그 예인 것 같습니다. 김서현 선수 지금 불펜에서 정말 잘 커지고 있고 작년 국제대회에서 멋진 모습 보여줬고, 오늘은 황준서 선수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황준서 선수는 한화이글스에 입단할 때 1라운더였고 2라운더에는 장충고 독수리 호영제 중 한 명이었던 동기 조동욱과 같이 입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화의 마운드는 정말 초토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김민우 선수가 팔을 부여잡고 부상으로 시즌아웃 됐고, 페냐, 산체스는 나란히 부상과 부진으로 물러났습니다. 거기에 미들맨이었던 이태양까지 대체 선발 역할을 못해주면서 부상으로 시즌아웃 돼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젊은 투수 황준서와 조동욱을 선발로 끌어다 썼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러운 선발 로테이션이었지만 이 두 투수가 시즌 첫 경기, 그리고 선발 첫 경기, 데뷔 첫 경기에 선발선을 따내는 기염을 토해냈습니다. 황준서 선수와 조동욱 선수는 그래서 굉장히 한화의 밝은 자완 미래를 보여줬는데, 시즌을 끝까지 치른 결과는 황준서 선수는 2승 8패, ERA 5.38, 조동욱 선수는 1승 2패, ERA 6.37의 성적으로 첫 시즌을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게 데뷔 첫 시즌이 끝나고 이제 비시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황준서 선수가 마무리 캠프에 탈락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때 류현진의 미니 캠프에 합류로 피지컬 이슈인 체중 증가에 굉장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또한 체중이 문제가 아니라 어쩌면 황준서 선수는 몸이 조금 늦게 크는 성장의 속도가 문제라는 여론과 어떤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마무리 캠프를 탈락을 하고 이제 2025 시즌 스프링 캠프를 출발하는데, 이 스프링 캠프에서도 황준서 선수는 1군 캠프에 탈락을 하게 됩니다. 2군 캠프행을 통보를 받았는데 당시에 김경문 감독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진정한 프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준서는 2군에서 오히려 채울 게 더 많다. 그리고 준서는 앞으로 명확하게 한화이글스의 선발 로테이션을 돌아줄 선발 투수로 성장을 해야 된다. 뿐만 아니라 포심과 포크볼 두 개로 살아남긴 힘들다. 또 다른 구종을 연마하기는 2군 캠프가 훨씬 더 수월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황준서 선수를 2군 캠프로 보내셨습니다. 그렇게 황준서 선수는 2군 캠프를 열심히 소화했고, 오늘 3월 6일 자체 청백전에 2군 팀 선발 투수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결과는 2이닝 6피안타 2볼넷 1탈 3진 5실점의 성적으로 오늘 첫 경기 2이닝을 마무리했는데요. 제가 사실 언론이나 어떤 미디어에 이 청백전이 중계가 되지 않아서 던지는 모습은 못 봤지만 여전히 집중타를 맞은 선발 등판이라는 점에서 조금 우려가 됩니다. 하지만 황준서 선수를 이 경기 한 경기로 평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황준서 선수는 분명히 이 팀이 갖고 있는 장기적인 육성의 마스터 플랜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황준서 선수의 부진을 반대로 보시는 분들은 어떤 김태견 선수의 활약을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 팬들은 김태견을 거르고 황준서를 뽑은 한화의 스카우터들의 눈이 보는 눈이 없다는 비난 아닌 비난, 조롱 아닌 조롱을 또 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황준서 선수 그런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태견과 가는 길이 다를 뿐입니다. 김태견은 직전으로 쓰는 불펜 투수나 마무리 투수였고, 황준서 선수는 한화의 마운드를 정말 길게 책임질 자완 선발 투수의 성장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황준서 선수는 고교 시절부터 다른 선수들과 실링 자체가 달랐습니다. 자완이 뿌리는 140 후반대의 직구와 제구되는 포크볼, 이 두 구종으로 거의 고교 무대를 장악을 했는데요. 이젠 프로에서 더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피지컬적인 문제나 구종의 문제, 그리고 투수와 싸우는 문제를 해결한다면은 황준서 선수는 길게 봤을 때 아마 김태견 선수보다 더 좋은 선수로 활약을 하지 않을까라는 한화이글스 팬으로서의 믿음을 가져봅니다. 또한 우리 한화이글스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도 이제 뎁스라는 것들이 쌓이기 시작됐습니다. 2024년도에는 마운드가 붕괴됐을 때 선발, 중간 등 이 선수들을 굉장히 무리하게 썼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는 황준서 선수의 2025 시즌은 이렇게 돌아갔으면 합니다. 일단 긴 호흡으로 2군에서 좀 선발 수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체력적인 성장과 함께 단조로운 투피치를 좀 벗어날 제3구종을 장착할 시간적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144경기 절대 5선발로 그 어떤 팀도 이 경기를 다 치를 수 없습니다. 분명한 건 언젠가는 황준서 선수가 필요한 순간이 오고 대체 선발이 필요한 순간이 왔을 때 2군에서 잘 만들어진 황준서가 1군에 큰 보탬이 되는 등판을 할 수도 있고요. 저는 조금 더 멀리 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시구절 중 하나인데요. 기다림은 만남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좋다라는 시구절이 있는데, 이제는 우리는 외국인 원투펀치, 그리고 류현진, 엄상백, 거기에 건강히 돌아와주는 문동주까지 넉넉한 선발 뎁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선발 뎁스가 가능한 해에 우리는 황준서 선수가 조금 빨리 병역을 해결하고 몸의 성장을 가져온 이후에 한화에서 주력 투수로 성장을 하고 선발을 책임을 져줄 선수로 커나가도 크게 저는 문제가 없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문동주 선수를 관리하면서 성장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조금은 조급하지 않게 그 선수가 잘 커나가게 성장의 마스터 플랜을 가동했는데요. 황준서 역시 이 성장의 마스터 플랜은 가동되고 있다고 봅니다. 실례로 작년에 첫 2경기 황준서 선수의 평균 패스트볼의 속도는 147에서 145 정도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2경기 이후에 급격하게 구속이 떨어졌고 포크볼 역시 완성도가 떨어졌습니다. 볼넷 역시 2경기 동안은 하나밖에 주지 않는 굉장한 커맨드를 보여줬는데, 그 이후에는 볼넷이 굉장히 남발하고 중요한 순간에 승부를 볼 때는 공이 몰리는 모습도 보였었거든요. 이런 것들이 2군 캠프와 2군에서 성장을 할 때 황준서 선수는 좀 더 좋은 투수로 성장을 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황준서 이 선수에 대한 성장에 대한 플랜은 직전이 아니라 어떤 완성형 미래 자원으로 힘들어하지 말고 천천히 만들어서 본인의 길을 걸어주기를 바랍니다. 황준서 선수가 휴스턴의 조시 에이더, 그리고 김광현, 한화에 와서는 류현진, 그리고 NC의 구창모 선수가 롤 모델이라고 했습니다. 본인이 롤 모델로 삼는 그 선수들처럼 천천히 온전히 성장해주는 황준서 선수가 되길 바라면서, 우리 팬들은 황준서 선수에 대한 응원을 잊지 마시고, 저도 황준서 선수가 언제든 어디서든 잘 커나가고 있으며 그 선수가 마운드에 우뚝 서고 하나 팬들에게 큰 박수를 받으면서 마운드에서 공을 던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황준서 선수에 대한 얘기를 해봤는데요. 여러분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이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빠는 한화 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